자, 이번 시간에는 32번째 이야기 신탁 등기와 신탁 원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믿을 신자고요. 그죠? 우리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맡긴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소유해라 이런 말이에요. 신탁을 갖다 이 신자를 갖다 몸 신자를 쓰면 안 됩니다. 몸을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뭐 맡기는 거니까 나 가져라 이런 뜻이니까 아무튼 믿을 신자라는 얘기예요. 몸 신자가 아니고 어찌됐든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우리가 금융대출을 받을 때 저당을 할 경우에는 저당권을 그 을구에 등록을 하고 소유권 이전은 안 되죠. 그죠? 소유권 이전되는 게 아니잖아. 그 을구에 등록이 되고. 그러나 신탁 등기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전을 하고 이전이 돼야 되니까 을구가 아니라 갑구에 되는 것이죠. 그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다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명의신탁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명신 지금 안 되지만 명의신탁 아시죠? 명의신탁은 뭐 그림으로 안 그려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팔았어. 그죠? 그 다음에 얘한테 소유권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명의신탁을 하고 이 둘은 명의신탁 계약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얘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 그럼 얘는 무효가 되는 거죠. 얘는. 그죠? 얘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고. 그 얘 명신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명신의 지금, 수탁자가, 수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이 사람, 저 신탁사에 동의 없이 그냥 팔아버렸어. 제3자한테. 이건 어때요? 그거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이 사람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명신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그런 명신 말고 그러니까 조세포탈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또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말고의 명신은 허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명신의 종류라도 그죠? 배우자로 옮기는다든가 종중이라든가 무슨 양도담보라든가 가등기담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이지만 일단 그런 건 명신이지만 그런 거는 지금 나오는 신탁 등기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명의신탁의 종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우리가 찝어낼 수 있는 거잖아.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조세포탈이나 강제 어떤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 명신이지만 인정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탁 등기가 되는 순간에 내가 내 집이나 뭐 어떤 걸 갖다 신탁 등기를 맡겼어. 그럼 신탁 등기가 되는 순간에 주인은 누구예요? 신탁 등기를 하는 순간에 다 맡겼으니까 신탁사야. 내가 주인이 아니란 얘기야. 그죠? 그러면 모든 앞으로의 신탁 등기를 딱 하는 순간에 모든 권리관계 변동이라든가 법률 행위가 있을 시에는 누구랑 해야 돼?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탁사하고 해결하고 위탁사한테 돈 쏴주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래갖고 망하는 게 많죠? 에?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망했잖아.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알고. 그래서 신탁사가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모든 권리관계의 변동이라든가 또는 법률 행위를 하면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률 행위에 있어서 무조건 신탁사와 돈을 주고받고 신탁사와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인이 얘지 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맡겼으니까. 그러면 이 신탁이 왜 일어나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자, 은행을 찾아갑니다. 돈 빌려줘. 너 담보 부족이야. 그리고 조금 못생긴 것 같아. 그래서 안 빌려줍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여튼 안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얘가 못생겼다 그러니까 같이 가주면 돈 좀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빌려줍니다. 그게 바로 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신탁회사를 찾아가서 신탁을 합니다. 그러면 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수익증권이라는 걸 줍니다. 수익증권. 수익증권이라는 걸 주면 얘를 가지고 얘는 다시 은행을 찾아갑니다. 잘생긴 사람 데리고 왔어요. 봐주세요.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신탁에서 보증한 수익증권을 가지고 왔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서 이제 완공을 시키는 겁니다. 간단히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얘 은행이 이제 얘가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들어본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우선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담보가 모자라거나 여러 가지 은행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군데 은행을. 한 군데 은행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은행을 갖다가 이 은행에서 신탁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몇 가지 은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 은행에서 돈이 마련이 못할 시 너무 많이 될 경우에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은행이 뭐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우선 수익자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돈을 왜 빌려주느냐? 일단 신탁회사에서 보증을 주는 거죠. 그죠? 신탁에서 보증을 주고 수익증권이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얘를 믿고 해주는 것이 얘를 믿고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수익이 많아지고 나중에 됐을 경우에 그래서 빌려줘서 우선으로 됐을 경우에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얘니까. 그래서 신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탁 등기 예시 있어갖고, 뭐 신탁원부 2013, 4571호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한국자산신탁에 이때 등록이 된 것이고, 신탁원부가 이렇게, 4571호라는 신탁원부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됩니다. 좀 이따 신탁원부를 설명할 때 또 내용을 설명하시고요. 관할 그 등기소를 방문해 가지고 요 지금 그 신탁원부에 그 제2013-4571호를 갖다가 신탁원부 신청서에다 써내면 신탁원부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탁원부가 무엇인지는 다음 장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223페이지 보면 이제 10조 아주 중요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신탁 등기의 그 신탁법에 나오는 제10조 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신탁사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말이니까 신탁사가 거래를 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면은 가장 많이 터지는 게 신탁사 문제죠. 뭐라고 요번에도 30억인가 해먹었잖아요, 중개사가. 뭐라고 했냐면 신탁사요.
그거 이 물건을 더 은행인데 신탁사 은행인데 은행에서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 헤쳐먹었어요. 그래서 30억을 해먹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 신탁 개념이라는 것은 개념을 여러분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탁 소리가 나오면 무조건 신탁자와 거래를 한다. 이 사람이 꼭 주인 같아도 이 사람하고 금전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권 권리행사의 주체라는 의미니까 명심 또 명심하라고 제가 거기다가 기록까지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신탁 등기가 있는 물건의 사연은 어디에 있겠는가? 이 신탁 등기가 이렇게 돼 있는 사연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연은 신탁 원부에 있습니다. 그 사연이 들어가 있는 게 신탁 원부야. 그래서 아까 그 제 2013 4571호 그 내용 그거를 등기소에 띄러 갈 때 그 번호를 알고 그 번호를 적어내면 신탁 원부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신탁 원부에는 위탁자가 누구이며 그 다음에 수탁자가 누구이며 얼마간의 대출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무엇이며 이런 그 신탁에 사인한 양자간에 사인한 이런 모든 부분이 신탁 원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돼? 등기부에는 그냥 신탁 등기라 아까 얘기한 뭐 국채자산 신탁 등기 있음 이것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신탁 원부를 떼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 빚이 얼마고 기간이 얼마고 얘네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원부에 쫙 나와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신탁 원부는 등기의 일부로 보고 그 신탁 기재된 거는 등기로 본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탁 원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탁 원부를 띌 때 그 다음 장 보니까 띄는 저기가 있었죠. 226페이지 있었죠. 그죠? 발급 신청서. 거기다가 신탁 원부에 아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적어서 또는 주소만 적어내도 이렇게 이 신탁 원부가 되어 있는 것을 띌 수가 있습니다. 어, 225페이지 봅시다. 만일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지도 않고 신탁의 의미와 효과 및 임대차 계약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의뢰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가?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이런 임대차 계약을 쓰는 데 있어도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신탁 등기가 얘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또 사연들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원부를 제시하면서 얘기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의해서 입은 손해는 중개인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꼭 결론은 그러니까 신탁 등기된 물건은 신탁 원부를 우리가 띄어서 꼭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와 신탁회사 거래를 해야 되고 금전관계나 이런 것도 꼭 해야 된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신탁사가 꼭 오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신탁자가. 그럴 경우에는 동의서라는 걸 받아야 돼요.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위탁자와 거래를 하는 건 괜찮아요. 돈은 일로 보내면 안 돼. 계약서만 위탁자랑 같이 쓸 수가 있다 뿐이지 얘의 동의서를 받아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쓸 때는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주세요. 그러면 위탁자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위탁자가 지네들 마음대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신탁사에서 위탁자와 거래를 해도 된다는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동의서를 우리가 받아서 읽어보고 맞네.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돈은 얘한테 주면 안 되고 돈은 신탁회사로. 아시겠죠? 거래만, 왜냐면 얘네들이 일일이 다 임대차 계약한테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위탁자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되 돈은 이쪽으로. 다만 뭘 받아야 돼? 동의서를 꼭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